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수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어요.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아요. 며칠째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올라간 소수의 종목이 크게 올라가고 대형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를 조금 왜곡시키는 느낌. 이것도 뭐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인 거죠. 뭐 왜곡시킨다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수가 잘 가네?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코스닥이 아주 잘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보면은 빠진 종목이 2배 정도 더 많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3배 많았죠. 오늘은 2배 정도 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속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확률적으로 코스닥의 1500 종목 중에 500 종목이 오르고 1000 종목이 빠지면 내가 투자금을 잃을 확률이 67%가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잘 잡으면 크게 가고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같으면은, 느닷없이 LNF가 코스닥에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아니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 매일같이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딱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려요. 자, 그런 상황이면 매수할 때 왜 매수했을까? 다른 대형주들이 다 2차 전지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몇 종목 손에 꼽는 몇 종목만 너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럼 못 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적을 비교해 보고 이제 그룹 내에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은 빠질만해.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3분기까지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빠질만한데 4분기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한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481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고 숫자가 22만 원을 기준으로 22만 원 지지를 받을 경우 여기서부터 매수합시다 하고 전략을 만들어 세웠다가 22만 1,000원, 22만 1,500원, 22만 2,000원 이 구간을 계속 지날 때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 그래서 22만 4,000원 정도까지 나눠서 계속 비중을 늘렸다가 이제 오늘 급등하기 전에는 오늘 사실 한번 출렁하고 빠질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왔고 이거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뭐 제가 나름대로는 저의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마치 대단한 비법은 아니지만 비법인 양 알려드렸는데 그걸 오늘 활용을 하셔갖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다고 두 종목을 그래서 아까 저한테 따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자, 제가 자꾸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은요 2개예요, 2개.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오늘도 눌렸고 어제도 눌렸고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엔비디아 잘 가고 있지만 뭐 AMD라든가 TSMC라든가 뭐 다른 인텔이라든가 지금 다른 반도체들은 잘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0.1%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해서 이제 돌아설 거예요. 반도체는 이제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잘 갈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2차 전지가 급등할 대로 급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황제주 등극을 하고 뭐 난리가 오늘 에코프로 BM도 10% 가까이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면 이걸 더 잘 갈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업종 내에서 못 가고 있는 애들과 그다음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코프로 BM이 잘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HN이 좀 못 갔어.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포스코들 계속 잘 가고 포스코 DX 막 해갖고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우리 비중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포스코 홀딩스 50 뚫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보다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저는 그 분기 배당까지도 이제 뭐 2분기 배당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다 보면 이제 또 하나는 포스코 그 코스피의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둘이 거의 뭐 날개처럼 양날개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그 밑에 LNF가 코스닥의 시총 세 번째, 2차 전지 중에 세 번째, 시총 4위인데 지금 오늘 급등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고 내일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1, 2, 3위가 다 2차 전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시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과거 그 바이오 코로나 시절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총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 코로나 이슈가 선점을 하고 뭐 시장을 거의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잘 갔다면 지금은 2차 전지가 거의 시장의 최고 이슈 아닙니까? 최고 핫한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총 1, 2, 3위, 코스닥의 1, 2, 3위를 2차 전지들이 차지하게 생겼어요. 이제 내일 LNF가. 그래서 LNF가 오늘 갑자기 잘 간 이유는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이라는 이제 저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그런 이제 호재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에코프로 BM과 LNF에 대해서 나왔는데 에코프로 BM보다는 LNF가 조금 더 잘 갔던 이유는 더 쌌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하고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 LNF보다는 잘 갔기 때문에. 그런데 장 마감하고 공시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를 냈어요. 두 회사가 다 냈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한 회사는 이전 상장 추진하고 있는 거 맞다 하고 오늘 속보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상장한다. 이전 상장한다. 한 회사는 그럴 일이 없다. 잘못된 기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단 잘못된 기사다라고 나온 쪽은 오늘 그 반영분만큼이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업체도 빠질까 갈까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을 해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오늘 올라간 부분만큼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반영돼 10몇 번,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범주 내에 정상 범주 내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서 따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이 2차 전지의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주목받던 회사가 양극재 가격 하락과 이런 등등으로 지금 에코프로들도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그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크게 빠졌죠. 그래서 미리 선반영을 해버리는 바람에 481선까지 밀렸다. 481선은 사실 마지노선이죠. 더 빠지기가 어려운 이거는 이제 버려야 할 이제 주식인데 481선보다 더 빠지진 않겠지 하는 뭐 마지막 기대감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거기서 마침 매수를 최근에 딱 했는데 이 이전 상장 이슈까지 딱 터져 나오면서 지금 오른 종목이 훨씬 적은 이런 이상한 시장 구조에서 또 한 번에 이제 잭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터져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LNF 덕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하루, 어제는 에코프로 덕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고,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큰 수익을 지금 계속 내면서 너무 뭐 좀 흥미롭고 즐거운 그런 구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약간의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살만한 자리라고 이제 판단하고 같이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목을 오늘 뭐 많이 사진 않았지만 또다시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2차전지 배경을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못 간 단 하나의 분야, 그 분야에 못 갔다는 거는 이제 주가가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보다는 뭐 약간 뭐 몇백 원 올랐습니다. 근데 완전 바닥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서 저는 이거 올해 말까지 가져갑시다. 뭐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 기대하면서 가져갑시다 하면서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오후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많이 올랐던, 오늘 이제 에코프로는 약간 더 매도를 했는데, 그런 수익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흥미롭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종목들을 골고루 포진시키고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시키고 하는 그런 나름의 리밸런싱을 이제 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또 삼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눌리고 있죠. 지금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기회인 거예요. 2차 전지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오늘 이제 LNF 제가 아까 오전이 아니죠. 아까 2시쯤이었나요? 1시 몇 분이었나? 지금 여기 아까 써드린 거 보면은 시간도 나와 있을 텐데 오늘 한 28까지 가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6만 얼마, 막 빠지다가 오후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28만 4,500원까지 뚫었다가 27만 9천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LNF가. 그래서 사실은 마감 전에 한 2시간 이상 전이었죠. 그때 28 정도 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세. 왜냐? 외국인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후 들어서. 그런 것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심리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제일 급한 게 누굴까?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LNF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의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공매도 세력의 숏 스퀴즈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 호재 가지고 더 밀어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눌러야 되는 건 공매도고 누르지 않고 매수를 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숏 스퀴즈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또 크게 가는 에코프로가 급등했던 원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갚을 수 있잖아요. 공매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러나 저는 오늘 추격 매수를 더 하지는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매수한 것 말고는 사실 반도체 종목을 뒤지는데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했고요.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일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되고 충분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을 고를 때 뭘 보느냐. 제가 전에 드렸던 3분기 실적 기대주들 중에 반도체들을 쫙 펼쳐놓고 차트를 쫙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근에 좀 많이 눌렸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차트를 쫙 이제 메모리 시켜놓고 얘네들의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 그다음에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뚫으면 추가 매수 쫙 이러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게 2차 전지 전략이었고 반도체도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이제 뭐 내일이 될지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전략으로 가져갈 건데, 다만 7월에 FOMC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계 매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내일 아침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오늘 상한가 나온 에코프로 HN, 또 뭐 LNF도 마찬가지, 이런 그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테슬라 실적 발표라는 그 재료의 소멸로 분명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재료 소멸은 너무 기본적인 그 주가 하락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내일 아마 2차 전지는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빠진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메울까요? 최근에 많이 빠진, 그리고 계속해서 투톱으로 가고 있던 반도체가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좀 많이 갔었는데 내일은 반도체가 좀, 오늘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에 좀 주목할 만한 시간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코스피는 274종목이 올랐고 602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2배 이상 많죠. 근데 지수는 0.02%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04% 하락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빠지고 그래서 뭐 그러는데 어쨌든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선방한 거죠. 오른 종목이 많이 없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510종목이 올랐고 1003종목이 빠졌습니다. 2배 가까이 더 많죠, 빠진 종목이. 근데 주가는 지수는 1.05%가 올랐고 뭐 923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이제 900포인트 안착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1000을 향해서 생각보다 일찍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코스닥 150이 2.16%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훨씬 많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왕창 매수,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뭐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한 2시간 반 정도 개장하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좀 변수가 있어 보이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된다, 선물지수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0.41%가 올라서 1265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2.13%가 올라서 75.66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원화 약세 및 중국 증시의 부진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장중에 중국 증시의 낙폭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축소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중심에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과 개인의 순 매수세로 이틀 연속 1%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간 더 하락을 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21선을 살짝 이탈했고요. 대신에 매물대 하단의 지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많이 빠져도 71,5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다가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20만 원을 깬다, 아니면 뭐 20만 원 가까이 붙인다, 또 카카오도 5만 원 깬다, 이러면 다시 또 매수 기회인데 모멘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강하지 못하죠. 계속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다시 쭉 빼는 그런 흐름. 그래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자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 4.8%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2.36, 오늘 장중에 계속 50만 원 위에서 놀다가 500원 차이로 50만 원 밑으로 일단 내려놓기는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태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오늘 코스피 그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 SDI 하나만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0%대, LNF가 17%대, 이 딱 두 종목이 튀는 이유,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따가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케어젠도 4.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2.41%, 제일 많이 빠진 게 이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업종을 보면 코스피는 의약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일동홀딩스가 15%대, 한올바이오파마가 7%대, 일동제약이 6.88% 올랐고요. 대신에 의약품 하락 종목은 한독 마이너스 0.8, JW생명과학 마이너스 0.72, 크게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코스피의 업종, 하락한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 5% 넘게 업종이 빠졌는데 FNF, 대장주 FNF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 대한방직이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가 8%대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LNF가 17%대 업종 내 최고 상승을 기록했고, i3 시스템 16%대, 더구전자 13%대, 에코프로 BM 10%대, 대형주들이 이렇게 잘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일반 전기전자의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신스틸 마이너스 9.8, 태웅, 한창산업, 알맥, 강원에너지까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펩트론이 상한가, 국전약품이 21%대, 보로노이 1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4%대, 원바이오젠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689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FST가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HN, HLB 순이었습니다. 이제 LNF도 공매도가 늘었고, 오늘 좀 늘었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공매도와 주가를 추세 상승을 이제 이끌려고 하는 매수 세력 간의 어떤 좀 공방전이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카카오페이, 대상, CJ,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메일유업, 나이스평가정보, 헬릭스미스, 상상인,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관련된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른바 빅7보다 나머지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더 가파르게 개선될 걸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S,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죠. 근데 메타, 알파벳, 구글이죠. 이렇게 7개 빅7보다는 좀 더 다른 이제 중대형주 정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스닥의 EPS 성장률이 올해 13%에서 내년에 24%로 확대될 거라면서 아마도 그러니까 빅7을 제외한 나머지 나스닥 100 EPS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초대형주 빅7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더 좋아질 거다,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풍문에 대한 해명,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이런 내용에,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당사는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장 마감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LNF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사는 상기 보도와 같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면서, 확정되는 대로 또는 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뭐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하고 8월 18일 날 재공시 날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7월 19일이니까 이제 한 달 이내 8월 18일까지 공시를 다시 한다는 건데요. 8월 18일 되면 또 이 이슈가 나오고, 이제 그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 그 과정이 소개가 될 거고, 그럼 다시 한번 들썩거릴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달 뒤면 한 번 더 이런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빠지기가 어렵고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LNF 코스피 이전 본격화하고 공매도 숏 커버 업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벌써 선정을 했고 이르면 연말까지 이전을 마칠 거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수급이나 뭐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 기업 어떤 가치 대비한 실제 여기 좀 기사 보면은 기업 가치 대비한 저평가가 내부에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실적 우려에 대한 과한 평가 절하 이런 게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공매도들의 극성 뭐 공매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막아주고 뭐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눌러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좀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LNF의 그 고민이 코스피로 가자 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7월 말이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라고 했지만 그 주주 동의를 받는 과정 한 뭐 얼마 정도 걸릴 거고 주총을 열어서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 뒤에 예심 기간이 2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대략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과 내년 실적 기대감, 실적 회복 기대감에 대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LNF의 주가를 지금 같은 뭐 지나치게 많이 내려온 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그 주가를 거의 지난번 고점 수준까지 그러니까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이제 테슬라가 내일 아침에 장 마감하고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한 6시에서 한 7시, 8시 사이에 아마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의 실적 그 전망치가 지금 47%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가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의 기가 팩토리를 100만 대까지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오늘 증설 그 계획이 기사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에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아우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이 지금 전기차를 야심차게 뽑아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 곳인데 그 적의 심장부에 공장을 늘리겠다는 그런 뭐 계획을 밝혔다는 거고 그실제로 지금 폭스바겐과의 전기차 판매 경쟁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이제 점해서 이거는 폭스바겐 그룹의 상당히 위기를 또 이끌고 있고 테슬라에는 또 상당한 기회와 어떤 호재가 되는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일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늘었고 그다음에 또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으며 실제 차량 인도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뭐 계획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만약에 실적이 시장에서 한껏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칠 경우 그러면 의외의 또 하락 내지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의 속보들을 확인 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47만 주 하루 만에 매수를 했지만 매수량은 예전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았고
개인까지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12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요. 300원이 빠진 상황입니다. 큰 우려할 만한 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할 가능성을 높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59만 주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일단 오늘 올린 부분의 상당한 비율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것일 텐데 그게 조금 내일 빠져나간다면 하락이 좀 예상되지 않나.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이슈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재료 소멸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면 예상보다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는데 개인도 뭐 17,000주 매수를 했고 오늘 에코프로는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은 장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뭐 1,000원 빠지는 그러니까 이 장 막판에 밀어 올리는 거 보고 야 에코프로 진짜 힘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아마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죠. 역시 재료 소멸 테슬라 재료 소멸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LNF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기관이 7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7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량이 15만 주 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LNF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심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보고 오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LNF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기관이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관 중에 누가 챙겼을까? 사모펀드가 왕창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투가 이제 조금 걷었죠. 27만 9천 원, 28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밀릴 가능성은 재료 소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LNF가 아마 바닥 확인을 빨리 하고 장중에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셀트리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이 왕창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 오늘도 100원이 빠져서 15만 원대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6만 4천 원대가 무너진 상태. 하지만 금투가 일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는 3일 연속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도 약간의 매수를 금투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매수 우위가 됐는데 하지만 주가는 300원이 빠진 상태고요. 지금 하루 거래량 17만 주 정도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더 매물이 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15만 주 정도로 밀렸을 때, 더 줄었을 때 이제 반등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중이고 거래량 줄여서 매도 물량이 거의 없을 경우 이제 매수하는 반대로 가격을 높여서 매수하는 일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위메이드 지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그런 자리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4% 100원이 오른 71,800원,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3.05% 11,000원이 빠진 35만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07% 12,000원이 빠진 110만 5천원, LNF 마이너스 3.23% 9,000원이 빠진 27만원, 셀트리온 0.13% 200원이 빠진 14만 9,7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47% 300원이 빠진 6만 3,600원, 위메이드 0.65% 250원이 오른 3만 8,8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는 21선은 살짝 이탈했어요. 21선은 71,900원인데 71,700원이니까 200원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매물대 하단이에요. 71,500원 자리가. 그러면 오늘 아래 꼬리 끝 71,400원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71,500원이라는 이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 올라온 겁니다. 71,700원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저점에서 약간의 반등을 이제 했기 때문에 내일도 뭐 미국의 지금 반도체가 버텨준다면 내일 삼성전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BM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선 그어놓은 자리는 3일선 자리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연거푸 나왔을 때
3일선 여기서 지지를 이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 32만 3천 원대, 32만 한 4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3일간의 평균이 32만 원이니까 지금 36만 천 원이니까 오늘 아까 시간외가 3%가 빠졌는데 3%가 빠져도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빠졌을 때 32만 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RSI도 과매수 구간, 또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 약간의 조정 내지는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크게 오른 뒤에 오늘 좀 빠지는 듯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쫙 올라왔죠. 아래 꼬리를 어디서 따랐을까요? 바로 3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선에 지지를 에코프로는 먼저 확인했고 에코프로 BM은 아마도 내일 정도에 하락하면서 32만 4천 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밀린다면은 이제 5일선인데 그거 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는 5일선이 100만 원대 초반이고요. 3일선은 오늘 저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지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빠져도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약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NF는 보이시죠? 지난 4일 동안 481선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더 밀리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는 상황에서 어제 반등, 오늘 급등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고점 자리가 지난 6월의 고점이었던 자리죠. 그 28만 한 5천 원쯤, 5천 원, 6천 원쯤 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28만 4,500원이었으니까 바로 전고점, 6월 달에 전고점 부근에서 그 전고점을 더 쭉 연결해 보시면 4월에 저점 지지받았던 자리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3월에 그 급등 후 숨고르기 하던 자리하고도 일치하고요. 2월 말에 마지막 날에 그 급등했던 윗꼬리 끝과도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28만 5천 원, 6천 원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저항선으로 일단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28만 한 6천 원 정도를 돌파를 하려면 약간의 숨고르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를 다시 응축했다가 밀어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정도는 3일선이 지금 저 밑에 있습니다. 21선 부근에 있어요. 23만 원, 4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 줄이고 이평선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밀리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위쪽에서는 이 저항 라인이었던 걸 알겠는데 아래쪽 선은 매물대잖아요. 27만 원입니다. 이 매물대가. 자, 오늘 시간에 아까 얼마까지 빠졌죠? 27만 원까지 빠졌죠. 정확하게 아래쪽 이 매물대 부근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빠질까?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겠어? 하는 그런 심리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27만 원까지 빼고 더 빼지 않은 거고 내일 아마 시초가가 27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약간의 더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26만 얼마 정도. 그러면 그 구간, 그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저는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추가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61선, 121선 모여있는 25만 뭐 몇천 원 정도 되는 자리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22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25만 원까지 빠지든 26만 원까지 빠지든 별 걱정 없이 견딜 수 있고 그걸 견디고 시간이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 이제 저 4월에 쌍봉을 만들어냈던 자리들 한 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되는 그 구간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니까 저는 여기서는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약간 만약에 눌려준다면 눌림목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티리온은
급락 이후 바닥 잡고 양봉을 오늘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곧바로 15만 원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헬스케어 뭐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많이 빠지다가 아래꼬리 달고 반등. 그러면 이런 캔들은 전환의 신호입니다. 특히 아래쪽에 아래꼬리 끝이 매물대 바로 최하단 자리 한 62,900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 긴 매물대 이 구간을 더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고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은 어디까지 갈까? 65,000원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65,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15만 주 안팎으로 줄고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선물지수 다우존스 64포인트, S&P 500 강보합 정도, 나스닥 16.2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볼까요? 다우존스 31포인트 좀 많이 빠졌죠? S&P 500 마이너스 0.75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죠? 나스닥 플러스 18포인트 약간 올랐습니다. 나스닥만 약간 괜찮을 뿐 지금 S&P 500과 다우는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의 흐름 그리고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래서 그로 인한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특히 나스닥 쪽에 또 테슬라와 다른 2차 전지들의 흐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일 이번 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거래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7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의 향방이 아마 갈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